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T한테 분석을 맡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거 분석하는 거 매번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코인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때요? 기술 투자하죠. 기술 분석해서 투자하잖아요. 근데 기술 분석 투자를 들어가는데 이게 볼 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휴먼 에러가 좀 심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체계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고 있죠. GPT 같은 경우는 최근에 GPT-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웬만한 코인 분석가들보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가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다른 코인들도 다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차피 유튜버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돈이 어느 정도 벌립니다. 그래서 어설픈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따라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흥미가 좀 생기시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해주는 내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결과 이것들 다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블로그에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저희 블로그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내용들 올라가 있으니까요. 블로그 내용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 에러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차트 분석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GPT한테 분석을 맡겨본 결과 GPT도 꽤 괜찮은 분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솔직히 저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GPT 분석에 대한 결과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인 판단은 저희 채팅방에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오시는 방법은 요거 클릭을 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보시고 그리고 저희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이더리움을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가 어느 정도 잘 맞아요. 그래서 차트가 잘 맞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어느 정도 붙는 코인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본을 이더리움을 하고 있고요. 왜 비트코인으로 안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너무 느리죠. 그건 뭐 하시는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느려서 이더리움 정도가 차트도 잘 맞고 변동성도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더리움 갖고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볼린저 밴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는 거고요. 차트를 보면 이게 1시간 봉 차트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빡 하고 벌어지는 타이밍 있죠. 이때 변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빡 하고 벌어지는 타이밍. 이때 변동성도 생기고 추세라는 개념도 이때 생깁니다.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쫙 벌어지는 이 타이밍. 추세라는 개념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볼린저 밴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뭔가의 큰 변화가 한번 나타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깨주는 이런 패턴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를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곧 확장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1일입니다. 내일이죠.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로 인해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7일에 뭐 있습니까? FOMC 회의 있잖아요. FOMC 회의 결과가 지금 0.25% 이자율 하락을 점치고 있거든요. 거의 승률 확신은 9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 하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CPI 결과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타나면 0.5% 금리 인하는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겠죠. 코인 자체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B컷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B컷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압력이 더 커진다면 최근에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잖아. 여기랑 여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요때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용 보고서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다가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 공포감으로 이렇게 빵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밤에 저게 발표됐습니다. 수정치. 그러니까 24년도 4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매달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치가 발표됐습니다. 그 수정치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보고서나 이런 경제지표 발표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PI도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또 발표가 되면 한번 빵 하고 하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17일까지 나오는 이제 지표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클지 아니면 B컷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클지는 싸워봐야 합니다. 결과 나와봐야 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축소가 돼 있어서 조만간에 큰 폭의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 뚫으면 위로 강하게 날아가고 밑으로 뚫으면 강하게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값도 살짝 보면 금값도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죠.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발표되면서 금값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났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 그렇다. 차트만 보면 안 보이는 것들 제가 이렇게 옆에서 톡톡 찝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이게 살살 상승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이 거의 수평적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방향이 중립이다. 그래서 이평선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죠? 지금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만난 다음에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향이 딱히 없다. 파라볼릭 SA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이게 추세를 잡아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알트코인들 있죠. 알트코인들 막 분봉으로 확 하고 날아갈 때 그때 이 그 파라볼릭 SAR이 굉장히 좋은 지표로 뽑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 수도 있겠어요. 이럴 때 추세가 한번 잡혀서 꽝 하고 날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이런데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저항대잖아요. 전고점 저항대. 이 전고점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이거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뭐 스토캐스틱으로 판다고 쳤을 때 얘 같은 경우 이거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요. 여기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빵 하고 치고 올라갈 때 이게 밑에서 점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바바바박 하고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 돌파 딱 나오고 쫙 올라간 다음에 여기 이 바뀌는 신호가 여기는 여기 이게 이렇게 쫓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 실현.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이 과중에 어디서 팔아야 될지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때 그때 이 파라볼릭 SAR 이 보조 지표가 어디서 끊어내세요라고 그 좀 줍니다. 그래서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난 언제 끊어야 되는가? 지금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먹고 있어도 우린 불안하죠. 떨어져도 불안하고 올라가도 불안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그때 요거 굉장히 좋은 지표로 발생을 해준다. 그리고 요런 그 특징도 좀 있습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쭉 하락하잖아요. 보면 길게 찍히고 짧게 찍히고 길게 찍히고 이것도 뭐 길게 나름 찍혔네. 짧게 다시 길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잡히게 되면 그 방향으로 긴 선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 움직임을 좀 보면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길게 짧게 조금 더 길게 짧게 조금 더 길게.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내려 누르는 게 조금 더 세죠? 그래서 방향이 없는 와중에 그 와중에 조금 이게 꼬름하다 라는 느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근데
미세한 하방력 압력이 있다. 최근에 캔들 위쪽으로 좀 더 자주 찍히는 SAR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하방 압력은 있다. 그러나 자주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횡보장일 뿐이다. 크게 참고할 사항은 아니다. RSI 상대 강도 지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방향으로 꽝 치고 올라가면서 이 60 라인을 넘어설 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라는 거예요. 네, 휩소가 많죠. 거짓 신호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참고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다, 약하다를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40에서 60 사이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엄청나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신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횡보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저 그런 신호, 뭔가 특별하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 신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MACD 같은 경우도 이평선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거죠. 지금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놓고 보기에는 칸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좀 겹쳐놨습니다. 이게 파란 선과 빨간 선 있잖아요. 이 두 선이 이렇게 파란 그 실선이 위에 있으면 이 파라볼릭 이 신호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봉의 신호가 좀 더 강하다. 이 빨간색으로 잡힐 때는 음봉의 신호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이죠? 양봉의 신호가 강하다. 약간 음봉 나왔다가 다시 양봉 나왔다가 다시 음봉 나왔다가 지금 이제 양봉으로 돌아서는 첫 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MACD 같은 경우는 영성 근처에서 미약한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자체도 작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좀 부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모멘텀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빨간 선이 파란 선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엄청나게 변화시킬 엄청난 뭔 효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스토캐스틱도 박스권 이렇게 있는데 밴드 상단 테스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얘가 지금 골든 크로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단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박스권이라 보면 여기가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면 박스권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DX는 추세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10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가 없다. 지금 횡보 추세가 있고 가늠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매매가 확률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어떻게 구간이 형성이 되냐면 4350 그리고 4270 여기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면 알겠지만 여기죠. 4350 4270 여기가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상방향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딱히 추세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는 박스권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4270대 부근에서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요. 이거 상단하면 팔아라. 박스권 매매를 해라. 하지만 두 가지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박스권 매매 기준으로 가는 거 하나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하나 있다. 뭐냐? 변동성 돌파 확장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굉장히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한번 정해서 빵 하고 위로 튈지 빵 하고 아래로 빡 빠질지 조만간에 결정 신호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설 것에 대한 추세를 먹을 시나리오 하나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될 거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여기에서 순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만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데 장대 양봉이 서고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는 쫓아서 롱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단 라인으로 가서 여기서 롱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방향으로 뚫는 음봉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롱을 끊고 숏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그래서 돌파 매매 시나리오와 박스권 매매 시나리오 두 가지를 가는데 일단 베이직하게 기본은 박스권으로 가자. 지금 현재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고 베이스는 이렇게 가는데 언제든지 뚫고 올라갈 거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이 라인을 정확하게 보고 뚫는지 안 뚫는지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 기준으로 전략은 레인지 매매와 추종, 돌파 추종으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안정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뭐 누구나 알만한 내용들이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연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죠? 우리가 항상 흔들리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면 흔들린단 말이야. 볼 때마다 가나? 밀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씨.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가장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롱 사는 게 맞고요. 뭐 지금까지 여기서 롱 샀으면은 후회될 건 없었죠. 며칠 동안 주말 내내 뭐 더 안 움직여서 짜증은 좀 나죠. 뭐 우리는 레버리지라는 것도 존재를 하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상방향 보고 있고요. 상방향 오면 숏 잡아서 밑으로 또 먹길 바란다. 다만 돌파가 나오는 시점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저는 비트코인도 찍어드리고요, 리플도 찍어드리고, 도지도 찍어드리고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6시간마다 한 번씩 잠 조금만 자고요, 한 번씩 계속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해주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매일매일 코인 전략 매매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내용은 블로그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블로그 내용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채팅방도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저희 채팅방 오시는 방법은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간단한 설문조사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이후에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의견과 함께 여러분들도 투자를 이끌어 가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